솔로몬 제도의 티나강 수력 발전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티나강 수력 발전 사업? EDCF가 PPP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이거든. 지금부터 EDCF가 민자사업 차관으로 개도국 정부의 민자사업법이나 대여금을 지원한 사례를 이야기해줄게. 솔로몬 제도의 총 전력 생산량의 97%는 디젤 발전이 담당하고 있어. 이 높은 디젤 의존도 때문에 유가 변동에 취약해서 안정적인 고가 지정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하지만 이 사업으로 디젤 발전의 많은 부분을 수력 발전으로 대체했어. 덕분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면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지.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를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도서국가인 솔로몬 제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전체 감축 목표의 2배인 연간 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엔 누가 참여했을까?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맞아. EDCF와 함께 협조 융자기관으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녹색기후기금 등이 참여했어. 이 협조 융자기관이 솔로몬 제도 정부 앞으로 차관과 무상 공여를 공동으로 지원하고 솔로몬 제도 정부는 자체 재원을 더해서 민자사업법인에 대여금을 지원한 거야. 그리고 이 사업은 EDCF가 민자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한 사업이야. EDCF가 지원한 민자사업 차관을 솔로몬 제도 정부가 민자사업 법인에게 정부 출자 또는 대여금을 주고 배당과 이자를 받는 방식이지.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는 점이야. 수자원공사가 지분투자 사업 운영,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분투자 시공을 담당했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민자사업법인을 양사가 공동으로 설립했어. 민간이 직접 참여했다는 게 가장 인상 깊다. 그런데 재원의 규모도 컸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어?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EDCF의 역할이 컸어. 이와 같은 PPP 방식의 사업에서 EDCF는 재원 조달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해. 신흥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과 같은 민간 분야 개발이 필요한데 여기에 드는 막대한 자금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달해야 해. 하지만 민간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어려워서 신흥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바로 이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EDCF와 같은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이 하는 거지. 그런데 기존의 EDCF가 G2G 방식의 차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거야? EDCF가 이렇게 민자 사업에서 재원 조달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는 ODA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되지. 그리고 그간 EDCF의 주요 지원 분야가 신흥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이었는데 이것이 최근에는 주로 민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발원주의 패러다임이 민간 분야에 대한 개발 지원 확대로 변해가는 이 트렌드 속에서 EDCF가 기존의 사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럼 이런 PPP 사업은 왜 하는 거야? 우선 민간 부문이 직접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재정 부담이 있거나 낮은 국가 신용도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방식이야. 그리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도 있지. 민간 입장에서도 인프라 건설 후에 운영기간 동안 성과나 소요에 따라 보상받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걸친 총 비용을 고려해서 인프라를 설계하고 건설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사업이 더 많아지면 좋겠네. 그만큼 EDCF와 같은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다. 정답이야. 이러한 민자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아주 큰 역할을 해. EDCF의 유사원조 사업이나 PPP 사업을 들어는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몰랐거든. 이렇게 사례를 통해 설명해줘서 그런지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 민간 투자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너가 설명해준 내용들을 그대로 말해줄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었어.